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전력 인프라 확충, 인재 확보라는 3대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10곳 구축, 인재 10만 명 양성과 고성능 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자금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통해 마련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문제, 장기 투자까지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도 난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보면 일반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가구 소비량에 맞먹는 전기를 씁니다. 일부 대형 시설은 그보다 20배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만들 수 있지만 발전 설비, 송전망 건설에는 5년 이상 걸린다는 시차 문제도 따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상충한다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예산, 규제, 전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주어진 AI 관련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AI 강국을 향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인공 심박동기처럼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해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활용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생체 친화 초음파 수신기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정맥 환자들의 원활한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인공 심박동기입니다.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데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의 경우 충전 거리가 짧고 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음파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고출력 마찰전기 소재를 활용했는데 초음파가 소자에 닿으면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돼지고기 중간에 저희가 제작한 소자를 삽입을 했고 돼지고기 표면에 초음파 발생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를 발생시켰을 때 돼지고기를 통해서 저희 디바이스에까지 초음파가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된 초음파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신기는 유연해서 인체 곡면에 붙여도 안정적으로 전력 수신이 가능합니다. 손바닥 두께인 3.5cm 정도의 간격에도 초음파가 안정적으로 전달됐는데 전력 변환 효율로 보면 기존보다 3배 이상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한 무선 충전 기술을 해저 드론이나 무인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삽입형 의료기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중 에너지 무선 전송에 대한 기술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이식한 의료기기를 외부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꿈나무들의 꿈을 담은 미술 작품 20점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보령과 미국 우주정거장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에 한국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우주 그림 20점이 함께 실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물품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한 것은 지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전통 문양이 담긴 스카프 등을 가져간 이후 17년 만입니다. 지난 6일 달 착륙을 시도하던 중 교신이 끊겼던 일본 민간 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이 달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무인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충돌하는 경착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 실패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 시도는 지난 2023년 4월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1차 시도에서는 고도 측정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고수온에 강한 어패류 신품종을 개발하고 염생생물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은 바지락 주산지인 경기도 화성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간 평균 수온이 지난 2005년 16.03도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엔 17.5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년 만에 수온이 1.47도나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지락 폐사율도 크게 늘어나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예년 같으면 잔입이 이제 금방 한 15일 내내 되면 안 차게 되는데 보통 다 우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고수온으로 약해져 있는 것 같다 보니까 폐사원이 너무 많이 와서 위기감이 커지자 경기도가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신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갯벌의 모래를 살포하는 등 어장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채취되는 우럭조개와 새조개를 경기도의 주요 수산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수온에도 버티는 이런 품종들을 대상으로 교배를 시켜서 이제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바지락을 대해서 저희가 들여와서 품종 개발을 한다, 신품종 개발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또 탄소 저장 능력이 탁월해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염생식물 조성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바닷물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첨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한창인데요. 기후운동가들은 지금의 생태계를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정도를 흡수합니다. 그 양은 대기보다 무려 150배나 많습니다. 바닷물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뒤 방류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지만 각국 정부나 거대 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It's a rapidly growing industry,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trying to sell carbon credits. Some of them may be good, some of them may not be good. 기후운동가들은 탄소를 줄이려면 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먹이사슬을 지탱하는 크릴은 연간 수십억 톤의 탄소를 침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남획과 기후변화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They export a lot of carbon through
digesting and excreting. They'll export a lot of carbon from the surface to deep ocean, and that's really important. 최고의 탄소 포집기로 불리는 고래의 경우 한 마리당 33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의 수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전 세계 배출량의 4%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서 협상이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가스 매장량이나 1,300km 길이의 가스관 설치 등 가능성을 계략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폭염 관련 구급차 출동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모두 667건, 이송 환자는 61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출동 323건, 이송 2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 구급 출동은 6월부터 시작해 7, 8월에 85%가 집중됐는데 열탈진과 열사병이 주요 증상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승인된 온열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사병이나 열사병, 화상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145건으로 51%에 해당하는 74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모두 17건이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승인된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망사고 3건 모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위고비는 신부전 환자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GLP-1 작용제는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용량을 더 늘려 비만 치료에도 쓰입니다. 오젬픽과 위고비, 젯바운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비만과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GLP-1 약물을 복용했고 다른 그룹 환자들은 체중 감소와 관련 없는 당뇨병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두 그룹은 각각 85,000명씩입니다. So we found that people who take GLP-1 receptor agonists in our cohort of American patients have a lower incidence of obesity-related cancers compared to those who take DPP-4 inhibitors. 4년 뒤 GLP-1 약물 복용 그룹의 암 발생률이 7% 낮았습니다. 전체 사망률도 8% 낮았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효과가 뚜렷했고 성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약물이 체중과 염증 감소,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조절 개선 같은 복합적 기전을 통해 암 발생 경로를 차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연구는 미국 43개 의료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아직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And so really what this is a call to scientists and clinical investigators to do more work in this area to really prove or disprove this association. 연구 결과는 올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약물을 복용한 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비만 관련 암 발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5달 사이에 18%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원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걀 가격은 다른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탁 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히 달걀을 살펴보던 소비자들. 30개 한 판에 10,000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점 고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되다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달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올해 초 3,200원대에서 5달 사이 18% 넘게 올라 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요인이 불명확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특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사육 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개 비중이 증가하였고 소모성 질병 발생도 많아 특란 출현율은 낮아졌습니다. 특란 후에 달걀 생산 자체는 늘었고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49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영향이 있지만 1,670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21년과 비교해도 이러한 상승폭은 이례적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축산법 개정안으로 같은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9월 적용 예정이라 지금 오를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생산자가 산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1%로 2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주 원료인 달걀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며 식탁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전체 가공식품 가격에 줄줄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식탁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격 인상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대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5% 이상 급등한 품목도 수두룩한데 밥상 물가가 부담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대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장복이 겁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뒤 6개월 동안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빵과 냉동식품, 라면 등 53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전체의 72%가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초콜릿과 커피, 양념소스,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5% 넘게 뛴 품목은 19개나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의 3배를 웃돕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리는 시점이 그렇게 국내 정세가 좀 혼란하고 또 그 계엄 사태 이후로 국내 경제도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엄청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체감 물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취임 첫 국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며 물가 잡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충청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입니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갈수록 늘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은 대기업 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대 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통계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2만 명대에 머물던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재작년에는 7만 명 넘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간 양극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2023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가운데 대기업 재직자는 절반을 훌쩍 넘어 56.7%에 달했습니다. 남은 43.3%는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었습니다. 전보다 격차는 미세하게 줄었지만 육아휴직 정책이 수년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막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 재직자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나라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해결책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애만 낳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도 신청만으로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근무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을 설계할 때 남녀는 물론 직군이나 일터에 따른 차이 없이 더 광범위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제언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를 비판했던 글을 삭제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며 무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며 다른 일로 바빠 머스크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onestly, I've been so busy working on China, working on Russia, working on Iran, working on so many that I'm not thinking about Elon. 다만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할 권한이 있지만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의 사업과 미국 이민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단절을 선언한 트럼프와 달리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격했던 SNS 글을 삭제하면서 사태의 여파를 축소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려고 민주당을 후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가장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곧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포함된 고위 당국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방 등과 연관이 많은 머스크와의 내홍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투기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AP통신과 CNN은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UFC 경기에 관중들의 환호 속에 입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함께 경기를 관전했고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 아들 에릭 트럼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고 관계는 끝났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많은 일로 바빠서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